자, 급수. 우리가 대단원 1단원 수열의 극한의 마지막 내용이 이제 급수예요. 자, 급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봅시다. 자, 급수라는 건요, 수열의 합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수원 기본 개념들을 알아야 돼서 내가 보통 항상 이거를 이 수원 내용이에요. 수원 내용을 여기다 넣어두고요. 자, 우리가 시그마 안쪽에 어떤 식이 있냐에 따라서 뭘 할지는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아니고 대체로 이렇게 해보는 게 좋다. 가이드라인 같은 거야. 시그마 안쪽에 이 기준 문자가 n이었다고 치면 n에 대한 다항식이 나왔다. 정확히는 3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왔다. 공식 쓱싹 끝내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그마 n은 했는데 기준 문자에 대한 유의식이었다. 대부분 부분분수 처리를 하면 다 소거가 되고 깔끔하게 끝나더라. n에 대한 무리식 유리와 대부분 유리하로 끝나더라. 무조건 아니고 대부분. 자, 지수식도 근데 이건 거의 대부분인데 또 기준 문자 따라서 기준 문자에 대한 지수식. 그럼 이건 무슨 수열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슨 합? 등비합 공식으로 이 수원에서 이렇게 무조건 쓰라고 해줬어요. 리치 같은 로그를 더하면 뭐 한대요? 진수 곱한다. 수원 때 했었고요. 삼각은 주기성 때문에 규칙이 있으니까 나열을 하면 보인다. 그냥 전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다항식의 합은 공식을 이용한다. 공식이었고요. 1차, 2차, 3차 공식, 분문수 분해, 그리고 등비합 공식. 공비가 1이 아닐 때의 등비합 공식. 공비가 1이면 첫 항도 A,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AA니까 n개더라 그러면 등비합 SN이 뭐가 되는 거예요? NA 또는 AN 이렇게 되겠죠? 공비 1이 아니면 이 공식. 알마 1분의 1 수원에서는 좀 더 많이 쓰는데 우리 여기 미적분에선 1마 R분의가 대부분, 이 케이스가 대부분이니까 이걸로 기억을 해주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런 느낌. 자, 그 다음 하나 더 따라하세요. SN으로 AN 구하기. 우리가 수열의 합을 할 때 그걸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 하면은 우리가 n이 1일 때와 2 이하일 때로 2 이상일 때로 따로따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n이 1일 때는 우리가 A1을 알고 싶어요. S1 쓰세요. 이런 거였고 n이 2 이상일 때는 AN이 궁금해요. 그러면 SN에다가 SN-1 빼 계산한 식을 AN으로 쓰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할했을 때 두 칸 나눠가지고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떠면 그냥 하나로 합쳐 써야 된다 그랬냐면 따라하세요. S0이요. 지금 얘가 1대2 하면 여기다 1대2 하면 뭐가 나오냐면 S1 마이너스 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랑 얘랑 달라져. 얘는 무조건 맞거든. S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1 대입하면 S1 빼기 뭐가 나와버려서? S0. 그래서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만약 S0이 0이라면 S2 빼기 S0이 그냥 S1이니까 어차피 굳이 두 개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쓸 수 있다. 그래서 S0이 0이면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0이 아니라면 이렇게 써야 되고 논술형이라면 S0이 0이니까 뭐 서술할 바에 그냥 이거 쓰고 그냥 계산하는 게 나아요. 논술형이면 알아두면 편할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적분 급수에 대한 내용. 첫 번째 따라 급수의 정의, 급수의 성질, 발산 판정. 이 세 가지를 배워오면 돼요. 끝이에요. 첫 번째가 급수의 정의야. 자, 급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수열에 대하여 첫 항부터 쭉 A1, A2, A3 쭉쭉 더해다가 따라서 수열의 무한한 합. 그걸 줄여서 수열의 급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급수가 뭐야? 하면 따라하세요. 무한합. 간단히 말하면 무한한 합, 수열의 무한한 합. 그걸 줄여서 급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기호로 표현하면 A1, A2, A3 뿔 땡땡땡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 없어. AN까지 이런 말이 없죠? 무한하다는 거야. 따라서 AN의 급수라고 부르고요. 이걸 줄여서 시그마로 표현하면 1부터인데 몇 가지래? 뭐 어디까지 하면 이것도 따라서 급수. 정확히 따라서 AN의 급수. 여기 세모가 들어갔어. 그럼 내가 누구의 뭐라고 읽을까요? 세모의 급수를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거는요. n번째 항까지 더해 라고 한 다음에 n이 뭔데? 무한대. 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합쳐서 이 급수 기호를 우리가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수 1에서는 A1부터 AN까지를 기호로 일반적으로 주로 뭐로 나타냈죠? SN.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AN의 무한합 또는 이제 A의 급수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을 따라서 AN의 급수, 전부 다 A의 급수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이건 다르게 해도 읽을 수 있어요. 따라서 SN의 극한, SN의 극한과 AN의 급수가 같은 의미다.
SN이 A의 합일 때, 뭐 BN의 합인데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AN의 합이라면 따라서 AN의 급수와 SN의 극한이 같다. 네, 자 정리를 할게요. 따라하세요. 급수는 무한합. 무한합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급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수원에서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딱 유한하게 더했지. 따라서 유한합. 급수 입장에서는 급수는 무한합이지. 그럼 이건 무한한 합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열의 합을 따라하세요. 급수의 부분합. 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근데 우리 수열의 합 이렇게 부르죠? 근데 급수 관점에서는 급수는 무한합이잖아. 유한한 합은 무한한 합의 부분합이다. 그래서 따라서 급수의 부분합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호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죠. 시그마, SN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히 더했어. 따라서 AN의 급수. 이 친구도 따라서 AN의 급수. 이것도 따라서 AN의 급수. 또는 이건 뭐라고도 말해도 돼. 누구의 뭐? SN의 극한. 이 만약에 존재한다. 이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얘를 1 계속 더하면 무한히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 그럼 따라서 급수가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어떤 특정 것을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그럼 따라서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여기까지 뭐 무난하죠? 따라하세요. SN의 극한이 수렴. 따라하세요. AN의 급수가 수렴. 이렇게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 다 같은 의미고, 그때 우리가 수렴한다면 얘를 따라서 급수의 극한값 이라고 안 해. 그렇게 안 불러. 따라서 급수의 합 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급수의 합이 3이다 그러면 급수의 합이 3이다가 무슨 소리지가 아니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3이다 이걸 한글로 표현한 게 따라서 an의 급수의 합이 3이다. 이게 an의 급수의 합인 거야. 수렴한다면 그 수렴하는 그 큰 값을 급수의 합이다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급수의 합이라고 하면 뭐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것만 딱 쓸까요? 우리가 지금 하기 급수의 정의야. 급수는 우리가 수열의 무한합을 급수라고 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럼 원래 우리가 다뤘던 수열의 합, 유한한 합은 급수 입장에서 부분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급수가 어떤 특정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수렴한다면, 급수가 수렴하면 우리가 그 수렴하는 극한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하기로 했다 까지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이거 약속이니까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좀 신경 써서 좀 더 기억할 만한 건 따라서 AN의 급수, SN의 극한. 이게 그냥 똑같다는 게 바로 느껴져야 돼. 막 이게 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구구단처럼 이건 바로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익숙해질 거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급수의 성질은요. 너네 거기랑 조금 다른데 어차피 기본 내용은 똑같아. 자, AN의 급수가 수렴. 그럼 이 S를 내가 누구의 뭐라 부른다고요? 급수의 합. AN의 급수의 합이 뭐고? S. BN의 급수의 합을 뭐라 둔다면? P라 한다면 이거야. 따라하세요. 수렴하면? 얘 둘 다 수렴한다 그랬지. 뭐해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참고로 이제 급수 같은 경우는 리미트 시그마가 합쳐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교집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를 뭐 할 수 있다? 분리할 수 있다 했죠? 그리고 리미트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분리할 수 있는데 얘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 뭐 해야 분리할 수 있었어? 수렴해야 분리할 수 있어. 그래서 교집합이에요. 수렴한다면 누구는 그래도 분리할 수 있다? 더하기 빼기는 분리할 수 있다. 이건 실수변을 빼낼 수 있다. 이거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곱하기 나누기는 함부로 분리할 수 없다. 시그마라서. 자, 그 다음 이제 발산 판정 몇 개 배우면 끝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개념. 자, 얘네는 내가 2개 정도는 증명을 해줄 건데요.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내가 너네 급수가 수렴하면 너희가 극한이 0이다 바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준단 말이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분의 3an 플러스 1은 5 이렇게 되면 얘를 복잡하게 3번으로 부르자.
세모의 급수가 어디로 수렴한다? 5로 수렴한다고 하면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그럼 이게 5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렴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따라서 극한이 0이다. 극한이 이제 리미트한 게 극한이죠. 세모의 급수가 수렴하면 세모의 극한이 0이다 해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얘는 간단하게 한번 내가 보여줄 테니까 굳이 너네가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보여는 줄게요. 자, 일단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어. 그렇군.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AN의 극한이 0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AN은 한 다음에 자, 우리가 따라하세요. SN으로 AN 구하기. 우리가 AN을 SN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거든? 나타낼 수 있어요. N이 지금 어디로 갈 때 상황이니까 무한대로 갈 때니까 1일 때는 굳이 안 봐도 되겠죠? 2, 3, 4에서 점점 커질 때만 보면 되니까 N이 이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SN-SN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면 이게 AN의 급수죠? 이게 뭐 한다? 라고 전제를 줬어요. 근데 얘랑 똑같은 말. 따라서 AN의 급수 누구의 뭐랑 똑같다 그랬죠? SN의 극한. 아까 얘가 AN의 급수가 어디로 수렴하면 이라고 놨어요. 라지 S로 수렴하면 이렇게 놨죠? 그러면 SN의 극한도 어디로 수렴한다? S. 야, 너네 혹시 기억나냐? 우리 1단원 첫 번째 내용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뭐 N 마이너스 1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이걸 A만 S로 바꿔서 생각한 거야. SN이 극한이 뭐라면? SN 마이너스 1 극한도 뭐가 될까? S. 그래서 얘가 따라하세요. 수렴 빼기 수렴. 그러면 뭐에서 뭐 할 수 있다?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이니까 얘 어디로 수렴하고? S. 얘 어디로 수렴하니까? S. 그럼 이건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그래서 이거 외우면 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명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명제예요. 항상 차이 명제. 따라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자, 두 번째 있는 이 명제는요. 이 명제의 배우 문제야. 가정, 급수가 수렴. 결론, 극한이 0. 배우 명제는 결론의 부정이 가정이 되고 가정의 부정이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극한이 0이다 해서 이제 부정하면 극한이 0이 아니다. 아니까지 내가 쳐놓을게. 0이 아니면 하면은 얘 부정은 급수가 뭐한다? 발산한다. 극한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닌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발산할 수도 있고 0이 아니고 1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따라서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잡한 식의 엄청 복잡한 어쩌고 더하기 어쩌고분의 어쩌고의 급수가 수렴한지 확인하시오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때 크게 발산 판정 이때 다시 써줄게. 발산 판정해가지고 크게 네 가지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 따라서 직접 계산. 우리가 시그마 공식들 막 봤죠. 시그마 다항, 시그마 지수, 로그, 삼각 뭐 내가 여러 유리무리 다 알려줬잖아요. 직접 계산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좀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는데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발산 판정. 내가 얘 급수를 계산하지 말고 일단 뭐부터 먼저 보는 게 좋냐면 얘를 내가 내 큰 네모라고 볼게. 따라서 큰 네모의 급수. 얘가 수렴한지 발산한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따라서 큰 네모의 극한. 얘가 만약에 3으로 수렴한다고 나왔어? 그럼 따라서 급수가 0이 아니면? 아니 미친 소리 했네. 극한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뭐한데? 급수는 발산. 그럼 네모의 극한이 0이 아니지. 그럼 네모의 급수는 무조건 뭐한다? 내가 딴 거 볼 필요 없어. 무조건 발산! 이렇게. 따라서 발산 판정.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 너무 중요하고요. 이 명제의 대우 명제인 이 명제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명제를 따라하세요. 발산한다고 판정. 그래서 얘를 발산 판정법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발산 판정법.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다루게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얘네들은 무슨 명제의 관계죠? 대우 명제. 자, 이 명제의 대우는 당연히 참고 지시 똑같겠지만 이 명제의 역은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명제의 역을 한번 볼게요. 저 명제의 역은 어떠면 어떻다 이거죠? 극한이 몇이면? 극한이 0이면 누가 어떻다? 개수가 수렴이 역이라는 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 게 명제의 역 명제가 되는 거였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느낌이냐면은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으로 표현해줄게. a는 0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한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내가 an을 하나씩 더하는 결과를 뭐 이만큼 더했다가 a1, a, s2 하면은 요만큼 이제 a2만큼 더해지고 그 S4 하면은 요만큼이 또 A3만큼 더해지고 계속 뭔가 더해질 거야. 이 간격이 A1, 이게 A1 플러스 A2,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이렇게 S를 내가 그래프, 막대 그래프 표현을 지금 해보고 있는 거야. 근데 뭔가 AN이 더해지는 만큼 이 막대 그래프가 점점 추가가 되는 거잖아. 그 전 거에. 맞아요? 근데 이 더해지는 AN, 이 차이가 점점 A1, A2, A3, A4, A5인데 차이가 몇에 가까워진대? 0에 가까워지면 점점 나중에 이 막대 그래프 높이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안 나겠죠? 그럼 특정과 하나씩 가까워지겠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수학자들이. 보니까 아닌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더해지니 거의 0에 가까운데 무한히 커진다고? 수렴하지 않는다고? 이런 상황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 2개 정도를 보여줄 건데 첫 번째 발레는 이건 발레가 존재해. 첫 번째 발레는 AN은 하고 M분의 1 너무 간단하게 생겼죠? 첫 항은 1, 둘째 항은 2분의 1, 셋째 항은 3분의 1 땡땡땡. 그리고 AN은 하고 루트 N뿔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이거 외우기가 조금 모양을 일부러 이렇게 준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루트 N뿔 1 루트 N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거든. 유리화한 거거든. 이거 유리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케이스도 극한이 0인데 발산하는 케이스야. 봐봐. 둘 다 보여줄게 한번.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얘는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하냐면 이렇게 되면 첫 항부터 쭉 더하는 거잖아.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8분의 1까지만 쓸게.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뿔 땡땡땡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AN 얘의 무한한 합일 거야. 저 여기까지 이거 지울게. 이따가 다시 써줄게. 자, 근데 얘를 우리가 누구랑 비교를 할 거냐면 2분의 1의 거듭제곱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데 이건 발상이 필요해요. 이런 발상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자, 내가 얘랑 비교를 할 거야. 누구랑 비교할 거면 1을 그대로 쓰고요. 2분의 1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더했단 말이죠. 근데 저 부분만 살짝 변형을 해서 4분의 1 그대로 놓고 3분의 1만 4분의 1로 바꿀게요. 그럼 원래보다 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 3분의 1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몇 분의 1이 더 있으니까 그거 더 작아진 거야. 그 다음 뒤에 나머지 4개도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인데 야 얘네 넷 중에 누가 제일 작은 값이야? 이 제일 작은 거지. 그러니까 8분의 1이랑 8분의 1보다 큰 거 3개를 더하는 거 그래서 총 4개를 더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네 4개 대신에 내가 누구를 더할 거냐면 8분의 1만 4개를 더할 거야. 자, 비교를 해보자. 8분의 1 하나에다가 8분의 1보다 큰 거 3개였는데 8분의 1에다가 8분의 1 몇 개? 그럼 처음보다 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식을 비교했을 때 왼쪽 식이 무조건 더 어떨까요? 무조건 더 클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참고로 이거는 너네가 이해 못하고 그냥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결과는 알고 있어야 돼. 얘네가 발리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외워도 문제 푸는 지장은 없어.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한번 이해를 하고 외우면 좀 더 편하니까
설명 굳이 해주는 건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등식 대소관계가 결정이 될 건데 얘를 한번 써보잖아 1 2분의 1 근데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이 두 개면 몇이에요? 8분의 1이 몇 개? 몇 분의 1? 그래서 계속 2분의 1, 2분의 1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것이다? 무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더 큰데 무한대보다 더 큰 애이기 때문에 얘도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거의 증명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은 이 증명이 제일 쉬운 증명이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리미트 AN 해보면 리미트 해보면 리미트 A는 몇으로 가는데 0으로 가는데 이 더해지는 추가로 더해지는 애들이 점점 몇에 가까운 애들을 더하게 돼. 여기 가까운 애들을 더하게 되지. 그럼 이 더한 합이 특정값에 수렴할 것 같은 게 직관적인 해석이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아닌 반례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극한이 여기는 수렴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거야. 아니 반례가 있어.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에 나와요. 기억니은 디귿니을 수렴하는 거 고르시오. 아니면 이거에 반례가 되는 걸 고르시오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도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자, 두 번째도 리미트 AN 리미트 하면은 이 몇으로 수렴? 0으로 수렴할 거야. 왜? n이 무한대로 갈 때잖아. 리미트는 수열에서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하잖아. 이거 어디로 가요?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분모 어디로 가요? 무한대. 무한대 되니까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급수는 0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 참고로 아까 이거 무한히 더하다 보면 2분의 1이 계속 붙는 걸로 나온다 그랬잖아. 이게 몇 승이더라? 10에 몇십 승? 10에 몇십 승 걔만큼 더해도 막 100이 안 넘어가고 그러네. 엄청 천천히 늘긴 해. 계속 늘긴 한대요. 직관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아까처럼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좀 더 알아보기가 쉬워요. 더해지는 게 0에 가까워지긴 하잖아. 근데 얘 유리화를 해보잖아. 그럼 얘는 루트 n뿔 1 마 루트 n이거든. 자, 나열을 한번 해볼게. A1은 하면은 루트 2 마 루트 1 이렇게 써도 될까요? A2는 불러주세요. 3마 루트 2. A3은요. 마이너스 루트. 느낌 오나요? 뭔가 다 더하면 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루트 n뿔 1 마 루트 n. 내가 뭐 할 거냐면 급수 구할 거지. 따라서 AN의 급수, SN의 극한. SN 구한 다음에 리미트를 취할 거거든. 플러스 하면은 A부터 AN까지 내가 뭐라고 쓸까요? SN 더하면 이렇게 없어져서 뭐만 남아요? 루트 n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SN의 뭐를 구하면 그게 AN의 뭐와 똑같다? 급수. 이게 어디로 가고? 무한대 빼기 1이니까 어디로 가요? 무한대 해서 SN의 극한이 발산, AN의 급수가 뭐한다? 발산. 이렇게 돼서 반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면 너무 좋고 이해 안 돼도 이거 두 개는 외워놓으면 좋아요. 뭐 안 외운다고 1등급 맞으래가 1등급 못 받는 상황은 없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외워놓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본 거냐면요. 우리 명제 하나, 참인 명제 하나 배웠죠. 따라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얘 증명했죠? 근데 이거에 무슨 명제도 항상 참이다. 대응 명제 이름도 붙여줬어. 무슨 판정법. 이 명제의 뭐는 참이 아니다. 역은 참이 아니다. 그 반례 그게. 역은 참이 아니다. 반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어떤 수열에서 항의 부호가 뿔마 번갈아 가면서 변하는 걸 우리가 A에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렇게 되면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따라서 부호가 교대로 나온다. 그래서 이 교대로 나올 때 무한한 합, 얘네 다 더하세요 하면 따라하세요. 교대 급수 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원래 말이 되게 길어.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수열의 무한한 합 이렇게 불러야 돼. 너무 말이 길지. 뭐라고 줄여 부를 거라고요? 교대급수. 교대급수가 수렴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판단 바로 끝 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 거기다 리미트 취하고. 따라서 짝수 번째까지의 양.
거기도 리미트 취했을 때 같으면 그러면 무조건 수렴, 다르면 무조건 발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애들이 좀 처음 배울 때 좀 실수하는 부분이거든. 얘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의미냐면은 얘는 A 1부터 더한 게 아니라 A 몇부터 더하게 되네요. 2, A4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따라서 짝수항의합. 짝수번째 항들인데 줄여서 짝수항이라고 쓰죠. 짝수항들의 합이 뭐야? 이 친구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따라서 SEN. SEN이라고 하면 이거 어떤 의미인 거냐면 따라서 짝수번째까지의 합. SEN 하면 이제 마지막이 EN으로 끝난다 이거 거기 때문에 A1부터 가야 되겠네. A1, A2 플러스 하고 이게 이 친구 밑줄을 이렇게 치지 말고 SEN 이렇게 쳐볼까요? 여기에 A, EN까지인 거야. 그럼 여기에는 2, 4, 6, 8 해가지고 짝수번째 항들만 무한히 더한 거지만 여기서는 1, 2, 3, 4에서 홀짝홀짝 다 넣었는데 마지막이 무슨 항인 거예요? 짝수번째 항, 짝수항인 거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짝수번째까지의 합.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홀수번째까지 홀짝홀짝 다 더하되 마지막은 홀수번째로, 홀짝홀짝 더하되 마지막은 짝수번째로. 수렴하려면 당연히 똑같아야 돼. 다르다면 뿔만 들어가서 다르다면 예를 들면 아까 1, 1 했을 때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이따 문제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홀수번째까지의 합을 볼게요. 첫 단까지 합은 몇이죠? 1. 세 번째까지 몇이죠? 1. 왜냐면 얘는 효고되니까 1만 또 남죠? 다섯 번째까지 몇이죠? 1. 일곱 번째까지 몇이죠? 아, 느낌 왔다. 홀수번째까지 합은 항상 몇이라서? 1. 그러면 거기 극한을 취하면 리미트 하면은 그래도 몇일 것이다? 111에서 계속 1일 것이다. S2, S4, S6, S8 땡땡땡 S2N을 보고 리미트 취한 거야. 홀수번째까지 봤으니까 짝수번째 볼게요. 아, 1, 3, 5, 7, 9 거구나. S2 하면 몇이고요? 0. S4 하면요? S6 하면요? 0. 그럼 땡땡땡 S2N은 다 몇이겠다? 0. 그러면 얘의 극한 취하면 몇이고요? 1. 얘의 극한 취하면 몇이에요? 0.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제 무한히 더하면 10, 10, 마이영, 말영 계속 10, 10에 계속 변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 합이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런 발산은 무슨 발산이라고 부르죠? 진동 발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발산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교대급수의 수렴 조건. 그래서 우리가 교대급수 수렴 조건은 저렇게 표현을 하고요. 따라서 짝수번째까지의 합. 얘는 뭐까지 합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홀수번째까지의 합. 홀수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만 정리해서 더 쓰고 쉬는 시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급수의 수렴과 발산 또는 급수의 수렴 조건 또는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 급수의 수렴 불사 뭐 여러 가지로 불러요. 급수의 수렴 발산이라고 할게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크게 몇 가지 케이스 있다고 아까 얘기했지? 네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직접 계산이 가능한 경우 또는 직접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 자, 그 다음 직접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배웠던 명제의 배우 명제 무슨 법에 이렇게 붙여줬죠? 발산 판정법. 이게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 발산 판정법. 자, 그리고 부호가 뿔마 바뀌는 그런 수열의 무한합 줄여서 뭐라 부르겠죠? 무슨 급수? 교대급수. 교대급수의 수렴 조건 하면 따라서 교대급수 판정법. 자, 마지막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라서 얘는 일단 두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만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 대학 교육은 되게 많이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알면 충분하고. 자, 이거 여기 한글 표현 너네 프린트에 안 써있죠? 한글 표현 쓰시고 이름 붙이고 여기도 이거도 우리가 뭐야 교대 교수 방에서 내가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 너네 여백에다가 이거 쓰시고요. 이거는 그 프린트 맨 앞에다 쓰세요. 그리고 이거 써야 돼. 이거 발산 판정법 하면은 어떠면 어떻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극한이 봤는데 뭐야 급수 계산하기도 전에 리미트 안쪽 시그마 안쪽에다 리미트 해봤는데 극한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라고? 뭐이씨 급수 너 무조건 뭐다. 이 판정은 너는 알아볼 가치가 없다. 너 그냥 무조건 계산한다. 이렇게 판정을 해보는 거야. 얘는 리미트하고 S EMI 따라서 홀수 번째까지 해야의 극한. 리미트 한 다음에 누구? SE의 짝수 번째까지의 합의 극한이 어떠면 같으면 수렴 다른 발산. 너무 깔끔해요. 뭐 발예고 자식 없어. 너무 깔끔. 이렇게. 자, 이거는 맨 앞에다가 쓰시고요. 이거는 저 페이지에 쓰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